자, 그래서 이제 그런 딜리버를 갖다 일단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오퍼레이션을 실제로 진행하는 데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우리 수업에서 이제 겨우 서비스 프로토타입 만들었는데 뭐 런칭하고 난 다음 얘기를 뭘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건 또 대학교 학부 수업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 앞에서 얘기했던 그 전 단계를 갖다 다 하는 시간과 노력보다 이걸 실제로 런칭해 놓고 나서 오퍼레이션 하는 과정에서 이런 진행해야 되는 여러 가지 실무적인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과 그리고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일단 런칭하기 전까지는 이런 거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일단 런칭하고 나서는 이런 애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들을 갖다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제일 첫 번째 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조직 문화예요. 물론 굉장히 뭐라 그럴까 생각이 깊고 또 오래 준비한 스타트업들은 시작할 때 조직 문화를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런칭하고 나서도 꾸준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지만 내가 본 대부분의 스타트업과 나 자신도 마찬가지로 조직을 시작하기 전에 또는 런칭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조직 문화나 이러한 내용들은 서비스가 일단 런칭되고 나서는 180도 바뀌어요. 뭐 제일 직접적인 예를 하나를 들자면 회의감이 들기 시작해요. 내가 뭐하러 이 짓을 할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이제 여러분들 요새 52시간 되고 이렇게 되면은 워크-라이프 밸런스, 워라밸이 돈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고 또 내가 최소한 나의 시간을 갖다 이렇게 확보하기 위해서 나는 스타트업이나 이런 거 안 하고 공무원 하겠다. 또는 공기업 가겠다. 이런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서비스 런칭하고 나서 이거 과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일단 런칭하고 나서 비상사태도 물론 런칭하기 전에도 굉장히 스케줄이 빡빡하니까 힘들다가 런칭하고 나서도 비상사태로 이렇게 밤새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일단 좋은 사이였던 조직 구성원들도 싸우기 시작하고 대부분 싸우는 것 같아요. 막 런칭할 때까지는 안 싸우는데 일단 딱 런칭해서 들어가서 조금씩 뭐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막 싸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되면서 뭐 그냥 싸우면 괜찮은데 뭐 또 나가는 사람도 생기고 막 이래. 그렇게 되면서 이런 걸 갖다 하는 또는 이런 서비스를 진행하는 거에 대한 의미를 스스로에게 여러 번 다시 물어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전까지 적어놨던 조직 문화나 이러한 것들이 그때 다시 이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좀 뭐라 그러나 뜬구름 잡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이 현실과 좀 동떨어진 얘기들을 갖다 했다라는 느낌을 갖다가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런칭하고 나서 제일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여러분들 조직에 대해서 생각했던 어떤 폴리시라든지 컬처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 서비스를 갖다 런칭하고 나서 어떤 그 방향으로 수정 보완되어야 할까? 없다면은 이제 그 시점에서 만들어야죠. 이제 우리 회사의 폴리시라든지 우리 회사의 조직 문화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갖다 그때 만들어 나가는 작업. 어렵지만 스타트업을 하는 팀에서는 이런 걸 갖다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또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익사이팅한 파트예요. 그런 걸 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그 사람들이 그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해 보고 나서 그 조직에 필요한 문화들을 갖다 생각해 보는 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창립 멤버, 스타트업 창립 멤버들은 해당되는 서비스가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이 중요하고 이런 걸 갖다 다 잘 알지만 바로 그 다음에 팔로우업해서 들어오는 친구들은 기간상으로는 몇 개월 차이 안 난다고 해도 실제로 그 앞에서 했던 친구들하고 사이에 굉장히 큰 갭이 있어요. 우리는 그 실제로 제품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서 런칭하는 초기 창업 멤버였던 사람들하고 하다못해서 6개월 후에 조인한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보면은 뭐 시간도 별로 차이 안 나고 서비스도 별로 안 바뀌었으니까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 싶지만 그 앞에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작은 공간에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서비스를 같이 만들면서 고생했던 친구들 사이에는 본인들이 알지 못하는 굉장히 강한 유대감과 그다음에 공동체 지식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지식들을 갖다가 이제 이 회사가 크려면 당연히 이제 그 팔로우업하는 친구들을 갖다가 리크루팅 해야 되는데 그런 새로 리크루팅 된 사람들한테 그런 지식들을 갖다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그래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 특히 교육과 델리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조직이 커가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그런 요소들이고 잘 진행되고 있는 조직일수록 아주 작은 스테이지에서부터 포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상당히 돈도 많이 들고 시간적으로도 로스가 많은 거긴 하지만 그걸 갖다 진행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래서 사람들이 교육을 갖다 계속 하는구나 라는 걸 갖다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FAQ나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만들죠.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실제 서비스를 갖다 사용하는 사람들에게서 커멘트가 들어오면 그걸 갖다가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그냥 엑셀 시트에다가 다 정리를 해요. 누군가 한 사람이 그 총대를 메고 엑셀 시트에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서 실제로 이 사용자들에게 어떠한 컴플레인이 들어왔을 때 또는 그 사용자들에게 상시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FAQ 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FAQ 그걸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policy도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policy 그러면은 그냥 이용자 약관 정도로 얘기하는데 물론 이용자 약관도 policy의 한 일부분이긴 하지만 이용자 약관 외에도 실제로 그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필요로 하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규칙들이 있어요. 뭐 제일 대표적인 거는 환불, 반환 이런 그 역 프로세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들은 서비스를 할 때면은 서비스가 순 방향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처음에 사용자가 들어와서 접속하고 서비스를 하고 그 다음에 결제를 하고 멤버십 뭐 등록을 하고 결제를 하고 서비스를 사용하고 나간다. 이런 순방향에 대한 것만 열심히 이제 작성을 하는데 실제로 오퍼레이션 들어가고 하다 보면은 그 역방향의 흐름이 생겼을 때가 조직에 굉장히 많은 코스트가 들어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멤버십 등록을 하다 말고 어떤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컴플레인을 했다든가 또는 어떤 사람이 실제로 서비스를 서브스크립션 하고 사용하다가 중도에 해지 요청을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역방향 프로세스가 생겼을 때 그랬을 때 이 펄리시가 어떻게 그 역방향을 갖다가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게 미리 이 펄리시를 갖다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사태가 발생했었을 때 그걸 갖다 그때그때 임시 변통적으로 풀기에는 이제 점점 서비스의 사용자들의 볼륨이 커가기 시작하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펄리시도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펄리시들을 갖다가 그냥 한번 만들어 놓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펄리시들을 갖다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그런 작업을 갖다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서비스가 제대로 잘 돌아가고 오퍼레이션이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다음번 업그레이드를 갖다가 준비를 하는 그런 시점이 됐었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서비스가 출시 이후에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몇 가지 중요한 액티비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액티비티들도 여러분들의 최종 발표 자료 속에 어떤 식으로든지 그 언급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싶고요.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4가지를 갖다 하나씩 좀 간단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셋업 이노베이션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드는 모니터링 프로세스. 그래서 이제 서비스를 갖다가 매일 운영하면서 어떤 정량적인 지표들을 수집을 할 거다. 그리고 그렇게 수집된 정량적인 지표들을 어떤 형식으로 가공해서 누구랑 같이 공유할 거다 하는 것을 갖다 적어 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노베이션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인디케이터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인디케이터들을 보면 그게 어떤 최종적인 그런 결과물을 갖다 놨고, 걔네들을 가지고서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돌아가는 이런 선순환 자리가 만들어져야지 이 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다. 나는 아직도 이렇게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는 국내 모 통신회사 우리 회장실을 가보면은 그 회장실에 우리 그 막 시골에서 볼 것 같은 그런 아주 촌스러운 전광판이 한 몇십 개가 걸려져 있어요. 앞에 이렇게 보통 대기업 총수 회장실 가면은 되게 멋있잖아. 막 그 건물도 굉장히 인테리어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막 이런데 엄청 촌스러운 이 빨간색 전등판들 이런 것들이 쫙 걸려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은 그 각각의 숫자가 뭘 갖다 의미하는지 전혀 모르지만 그 총수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그 리얼 타임으로 그 회사의 현재의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인디케이터들이 각 전광판마다 다 한 숫자씩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랜 한동안 활동을 하는 동안 저 숫자들이 어떻게 변해왔고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고 그게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는 걸 갖다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 그 방에서 이제 뭐 여러 번 회의를 할 때가 시간이 있었었는데 그때도 있으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댔어요. 저 두 번째 저거 빨간 거는 무슨 숫자냐?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대답을 하셔. 저거는 오늘 휴가를 신청한 직원들의 숫자다. 그러면은 그 숫자를 보면은 뭐 327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리얼타임으로 지금 현재 총원 중에서 몇 명이 우리 조직원 중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워킹할 수 없는 사람이 몇 명이다 하는 걸 갖다가 실시간으로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현금 흐름 같은 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현재의 캐시플로우가 어느 정도의 캐시플로우를 갖다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것 같은 것도 리얼타임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서 제일 많이 보는 거는 당연히 새로 유입되는 사용자의 수, 그 다음에 어제 들어왔던 사용자 중에서 오늘도 또 들어온 사용자의 수,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3일, 4일, 5일, 6일에서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사용자들의 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서비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디케이터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하고요.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요새 아무리 큰 회사도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혼자 A서부터 Z까지 할 수 있는 회사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세미 같은 케이스도 보게 되면은 원 컨텐츠는 서울대나 연대나 이대 정신과 교수님들한테서 원 컨텐츠를 받아서 그거를 우리 그 세미 기술진이 챗봇화하는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그 챗봇화한 작업을 카카오의 오픈 빌더에 입혀서 그 카카오의 오픈 빌더가 못하는 거는 구글의 다이얼로그 플로우를 갖다가 뒤에 백업을 해서 자연어 처리를 해서 그렇게 해서 나온 내용을 돌리기 위한 구글 서버를 갖다가 이용을 하고 AWS 서버를 갖다가 이용하고 걔네들을 가지고서 실제 서비스를 갖다 제공하면서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는 다른 회사 걸 써요. 아주 간편한 간략적인 예지만 이 하나의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중간에 여러 파트너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오퍼레이션 상에서의 파트너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케팅이나 프로모션을 도와주는 파트너 그리고 여러분 QC를 도와주는 파트너 당연히 여러분들의 펀딩을 도와주는 파트너 이런 파트너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 있어야지 여러분 서비스가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서비스를 오픈해서 오퍼레이션 하기 시작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파트너들을 규합하는 거 하나 그리고 이미 서비스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파트너를 갖다가 리크루팅하는 프로세스 하나 이런 프로세스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게 뭐냐면 플랫폼 비즈니스화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플랫폼을 만든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만든 그 인프라 위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안에서 본인들의 텐센스를 나누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연결망을 만든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대부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요새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려고 해요. 그게 성장력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시대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리퀘어먼트에 잘 어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단 서비스가 오퍼레이션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걔네들을 어떻게 플랫폼화 할 것인가 처음서부터 물론 플랫폼화를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들도 있지만 대부분 케이스에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플랫폼을 위한 핵심 컴포넌트를 갖다가 스탠드얼론 서비스로 먼저 출시를 해요. 그래서 걔네들을 갖다 보고 그 다음에 마켓의 반응을 보고 그 다음에 걔네들을 갖다 조금씩 연장시켜 가지고 또 확대시켜서 플랫폼화하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오퍼레이션 들어가고 나서는 우리 서비스 현재 서비스에 어떤 형태로 플랫폼화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갖다가 고민해 보는 거. 그게 세 번째 작업이고요. 이런 플랫폼화 하면서 여러 사람들하고 소스를 공유한다든지 또는 그 결과를 공유한다든지 하는 작업들을 갖다가 많이들 해요. 그래서 요새는 공유 경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이런 공유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플랫폼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가져가겠다고 하면 할 수 없이 해야 하는 굉장히 필연적인 액티비티들이에요.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서비스의 확장 방안에서 이런 공유라든지 코크리에이션이라든지 또는 어떤 사회적인 그런 기여라든지 이러한 점들을 갖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플랜을 세워보는 것도 좋고요. 이제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이 마인드 트리플 버텀 라인이라는 걸 갖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거는 뭐냐면 우리 서비스의 핵심 밸류는 뭐뭐다 하고 이미 밸류 프로포지션에서 나왔죠. 밸류 프로포지션에서 나왔지만은 이러한 서비스가 실제로 오퍼레이션 되었을 때 그게 작게는 서비스 수혜자 그리고 조금 더 크게는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이제 더 크게는 그 사용자나 또는 제공자가 속해져 있는 커뮤니티 그리고 더 크게는 그 사회
이러한 곳에 어떤 임팩을 줄 거냐 하는 것들을 갖다가 고민하는 게 이 마인드 트리플 버텀 라인인데,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어떤 스타트업이나 기업에서 할 때는 물론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이 제일 그 핵심 썸머리고, 그 비즈니스 모델 내에서 우리가 코스트 스트럭처와 레베뉴 스트림을 만드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구체적인 서비스 디자인의 아웃풋이에요.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생각해서 이제 그거를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또는 영향을 주게 되는 사회적인 구성원들이 누가 있을까? 그리고 그런 구성원들에게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의 영향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임팩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임팩트 비즈니스 또는 임팩트 서비스 임팩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회적으로 또는 환경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을 갖다가 해서 단기적인 장면을 갖다가 생각해 보는 것, 그것도 이 오퍼레이션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퍼레이션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조직 내부는 어떻게 바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사용하게 되는 사회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을 거다. 물론 우리 같이 조그만 서비스 회사가 만들어낸 제품이 무슨 사회적인 임팩트를 갖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의외로 거의 많은 서비스들은 여러분들이 그걸 만들다 보면 우리 서비스들이 어떤 임팩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클리어하게 알게 돼요. 어떻게 하면서 실제 서비스를 오퍼레이션하고 시작하고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인터랙션 하면서. 그래서 그쪽 부분들, 소셜 임팩트라든지 환경적인 임팩트라든지 경제적인 임팩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체 과정을 갖다가 봤고, 정리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이 딜리버 클래스에서 브랜딩을 하고 있어 걔네들을 갖다 채널별로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알아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오퍼레이션이 들어가고 나서 우리 서비스가 서스테이너블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구성해고 생각해봐야 될 네 가지 포인트. 그런 네 가지 포인트를 갖다가 지금 이제 서비스를 처음 준비하는 시점에서 한 번 정도 생각을 정리해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그 서비스 기획서의 제일 마지막에다가 첨부를 한다면은 이제 서비스 기획을 많이 평가했던 나 같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친구들이 단순히 돈을 버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조직을 어떻게 연속적으로 운영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조직 내부의 변화나 사회적인 변화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까지도 생각하고 있구나.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 팀이구나. 사료가 굉장히 깊은 팀이구나 하는 그런 임프레션을 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 서비스 기획서 마무리해가지고 우리 최종 발표 때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합시다. 자, 수고했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